Sunny, how many goals you got today, bro? Zero.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을 기록한 번니 원정 경기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록을 좀 볼 텐데요. 손흥민 선수 3골, 네, 대단합니다. 슈팅 5개 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슈팅은 이제 블록슛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슈팅 기록에 따르면 이게 슈팅으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슈팅, 또 유효 슈팅 3개, 이게 다 골이 된 굉장히 대단한 백발백중의 그런 슈터의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3개의 슈팅, 기대 득점을 다 합쳐봤자 1.12골밖에 되질 않는 상당히 쉽지 않은 기회에서 모두 골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XG값 뭐 이젠 다 아십니다만 이 기대 득점이라는 것은 이날 손흥민 선수가 만났던 기회에서 1.12골 정도만 넣어도 준수한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3골 넣은 거니까요. 정말 뭐 대단합니다. 키패스도 한번 기록을 했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총 이제 10번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는 어떤 시간도 뭐 길지 않았죠. 70분 뺐으니까.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효율적으로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최대 성공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샬리송한테 미안한데 히샬리송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또 효율성 있고 결정력이 높은 그런 어떤 톱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없는 토트넘에서 톱을 볼 선수는 손흥민이 최저격이다. 이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날인 만큼 5개 매체 평점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이게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2개 매체 빼고 손흥민 선수에게 10점을 다 안 줬어요. 저도 이거 보고 그런데 이게 AI 평점보다도 낮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에서 AI보다 낮은 평점을 준 매체들이 많다는 것은 좀 의외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해리케인이 똑같은 경기력을 보이고 해트트릭을 기록했어도 이렇게 이브링 쓴다든가 구영민이라든가 스카이스포츠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9점밖에 안 줬을까요? 네. 아무튼 뭐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이제 메디슨입니다. 네, 9.0 평균 점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메로, 또 우도기, 이런 선수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평가는 파페 사르가 받았네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구영민에서 평점 8점을 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어떤 위치에서든 어느 시스템에서든 잘할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플레이한 방식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톱으로 계속 기용할 가능성에 대한 암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이 9번 공격수를 따로 영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매체별로 평점 매긴 내용들 또 평가 슬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가장 평점이 짠 편에 속하는 스카이스포츠입니다. 여기는 손흥민 선수한테만 9점을 줬고요. 8점도 로메로, 메디슨, 솔로몬 이렇게 3명한테만 줬습니다. 5대1로 대승을 한 경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경기력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갈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전반전이 부진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MOM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브닝 스타드입니다. 여기는 오늘 이제 킬패트릭 기자가 아니라 돔 스미스라는 기자가 평가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습니다. 그의 결정력은 여전히 환상적이다. 원정에서의 헤드트릭 빼어났다. 뭐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통산 4차례의 프리미어리그 헤드트릭 가운데 3번을 원정 경기에서 했습니다. 2020년 9월달 사우스햄튼, 이거 무리뉴 감독 때 아시죠? 혼자서 4골 넣었던 그 4골을 다 해리케인이 도와줬던, 그리고 2022년 4월달 에스턴 빌라 원정이 있었고, 말로 이러냐? 2022년 9월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 그리고 2023년 9월 번니 원정 경기, 이렇게 통산 4번째 오늘 헤드트릭인데 그 중에 3번을 원정 경기에서 기록을 했고요. 자,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준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뭐 평가는 다 좋게 했는데, 뭐 꼭 평점에 뭐 얽매이고 싶진 않지만 좀 아쉽네요.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도 9점을 줬습니다. 메디슨이 물론 잘했지만, 이날 아주 뭐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이 평가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보세요 한번. 토트넘이 해낸 모든 플레이에 또다시 핵심 역할을 했고 골까지 넣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What? 이 원문 보세요. 이렇게 써있잖아. 토트넘's best player despite son's hat-trick.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모르겠습니다. 네. 메디슨의 국적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 너무 차라리 둘 다 10을 준 것도 아니고 메디슨한테 10 주는 건 이상하지. 예. 오늘 같은 경기에서 메디슨하고 손흥민이 같은 점수를 뭐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닙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마너 솔로몬에게 8점 줬습니다. 강력한 출발, 확실한 인상을 남겼다. 2도움 기록하면서 최고의 오후를 보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도 8점 줬습니다. 하프타임 직전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진짜 멋지게 넣었더라고요. 포스트의 추가골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자, 페드로 포로에게 7점 줬습니다. 선제 실점 장면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멋진 중거리 패스로 동점골을 엮어냈다. 지고 있을 때 팀이 공격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페드로 포로가 좀 해줬고요. 역시나 수비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 방에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이번 경기 때 진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히샬리송에게는 6점을 줬네요. 원톱 선발 출전을 바랬을 그 바람이 좌절된 이번 오후에 교체 출전을 했고 앞쪽에서 공을 지키는 걸 잘해줬다. 이런 좀 애매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구영민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9점 줬습니다. 너네도 동점을 만든 첫 번째 골은 마무리가 대단했다. 간결하네요.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9점. 놀라운 퍼포먼스였다. 거의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빼어났다. 토트넘이 영입할 때 꿈꾸던 선수 그대로였다. 마노 솔로몬 6점입니다. 자, 토트넘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했다. 그런데 더 많은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었다. 야, 6점은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2도움인데. 자, 패스와 판단력이 종종 부실했다. 데스티니 우도기에게 8점 줬습니다. 끊임없이 위협적이었다. 수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냈고 늘 경기에 관여를 했다. 자, 파페사르 6점 줬네요. 경기에 끼어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엉망은 아니었지만 뭐 잘한 것도 아니었다. 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8점 줬습니다. 후반전 퍼포먼스는 대단했다. 토트넘 선수는 먼 일을 몰아놓고 감독의 지시를 흘려듣지 않았다. 자, 풋볼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10점을 줬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솔로몬과 주고받은 뒤에 골키퍼를 넘기는 칩샷으로 만들어낸 시즌 첫 골. 뷰티였다. 아름다웠다. 다른 방식으로 중앙벽수 자리를 채웠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손흥민이 그 자리에 뛰니까 포스테코글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더라. 이렇게. 자, 다음은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9점 줬고요. 또다시 토트넘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허브였다. 뭐 맞는 얘기죠. 자, 이브 비스마에게는 8점 줬습니다. 전반전에 덜컹거린 장면이 있었지만 이내 자기 리듬을 찾았고 경기를 지배했다. 미키 판도벤에게 8점 줬고요. 로메로와 빠르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 22살의 네덜란드 수비수다. 막판 브라운일의 골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도 8점 줬습니다. 또다시 수비를 지배했고 팀 리더 중 한 명으로 새로운 역할도 잘 해내고 있다. 자, 데스티니 우도기에는 9점을 줬습니다. 왼쪽에서 또다시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이 넣은 골 중 두세 골은 우도기가 따낸 공에서 시작이 됐다. 메디슨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제 고작 20살인데도 정말 쉽게 플레이한다. 진짜 지난 시즌에 물론 이렇게 잘하니까 안 나줬겠지만 영입을 먼저 하고 다시 원소속팀에 재임대를 해줬잖아요. 정말 왜 빨리 안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올 시즌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스퍼 HQ라고 여기는 이제 그 평점이 좀 과하게 높습니다. 이제 팬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평가 내용들이 좀 재밌어서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10점 줬습니다. 첫 골은 퓨어 클래스였다. 이게 뭐 제가 순도 만점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죠. 정말 엄청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래스는 영어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의 의미인데, 자, 평정심과 인내심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달려나오는 트라포드 골키퍼를 넘겨서 넣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류의 슈팅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닌데 굉장히 멋지게 넣었습니다. 자, 공을 갖고 있을 때는 대부분 자신의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등 아주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고 썼고요. 두 번째 골은 치명적이었고 냉혹했다. 세 번째 골은 완벽한 터치였고 엄청난 마무리였다. 아주 극찬의 극찬이고 우리 주장의 우리 캡틴의 대단한 오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도 10점을 줬습니다. 비현실적인 시야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정말 올 때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해주고 있어서 진짜
네, 에릭센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선수가 이제야 나왔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정말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페드로 포로 네, 마지막으로 보면요. 9.5점을 줬고요. 수비적으로는 별로였지만 공격적으로는 정반대였다. 전반전 최고의 플레이는 손흥민에게 보내준 엄청난 롱볼이었다. 이 패스가 캡틴의 첫 골로 이어졌다. 후반전 손흥민에게 두 차례 달콤한 롱패스를 보냈고 그중 하나가 캡틴의 해트트릭 골이 됐다. 좀 말끝마다 캡틴하는 거 되게 듣기 좋네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대승을 거둔 경기이긴 하지만 전반전 경기 내용이 좀 썩 안 좋았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평점에는 좀 약간 격차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지금 개막하고 나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번니 원정 이 쉽지 않습니다. 번니 원정이 무리뉴 감독 있을 때도 그렇고 선제골을 내주는 상황에서 번니를 상대로 이렇게 다시 역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잘 잠그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그 물골을 텄고 그리고 후반전에 2골 추가하면서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도 9점밖에 안 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네 이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화도 안 납니다.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지 반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